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밤. 교회의 문 앞에 서 있던 소녀는 몸을 떨었다. 엄마, 왜 나를 여기 두고 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다. 하지만 이미 어머니의 차는 멀어져 가고 있었다. 16살의 지은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가족의 비밀이었지만 할머니와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된 후 모든 게 변했다. 그런 더러운 피가 흐르는 아이는 우리 집에 둘 수 없어. 할머니의 차가운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교회에 버려진 지은은 문을 두드렸지만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 아침, 교회의 문이 열리며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여기서 뭐 하니? 밤새 여기 있었어. 지은이 고개를 들어보니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목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혜린이었다. 혜린 목사는 지은의 젖은 옷과 창백한 얼굴을 보며 서둘러 그녀를 안으로 데려갔다. 교회의 작은 사무실에서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집에 연락할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집이 없어요. 엄마가 레즈비언이라서. 가족이 나를 버렸어요. 그 말에 혜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 자신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아이를 도와야 했다. 혜린은 지은을 교회의 쉼터로 데려갔다. 서울의 이 작은 교회는 지역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곳으로 유명했다. 혜린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목사가 되었다. 지은의 이야기를 듣자 그녀의 가슴이 아팠다. 여기서 지내. 내가 도와줄게. 혜린의 말에 지은은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부터 지은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혜린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혜린은 지은에게 한글 성경을 읽히며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말을 가르쳤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다. 왜 어머니의 사랑이 죄가 되는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그녀를 괴롭혔다. 시간이 지나며 지은은 혜린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었다. 혜린은 지은을 데리고 서울의 거리를 산책했다. 한강공원에서 떡볶이를 사 먹으며 인생은 때론 힘들지만 사랑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혜린의 따뜻한 미소에 끌렸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혜린도 지은의 강인함에 매력을 느꼈다. 하지만 교회의 규칙과 사회의 눈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어느 날 지은이 교회에서 울고 있는 걸 본 혜린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지은에게 처음 느껴보는 따스함이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혜린의 속삭임에 지은의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충돌이 시작되었다. 교회의 장로들이 지은의 배경을 알게 되었다. 레즈비언의 딸을 교회에 두다니 부정하다. 그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혜린은 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맞섰다. 아이의 죄가 뭐냐?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고 하지만 내부 갈등이 커졌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목사님을 힘들게 해요. 혜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나를 깨우쳐주고 있어.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싹텄다. 지은은 혜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목사님, 나 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혜린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며 지은의 어머니가 교회를 찾았다. 지은아, 미안해. 나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에 지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혜린은 어머니를 맞이하며 가족의 사랑이 중요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은을 데려가려 했고 지은은 거부했다.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 사건으로 지은과 혜린의 유대가 깊어졌다. 혜린은 지은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르쳤다. 설날에 함께 떡국을 먹으며 새해에는 행복만 가득하자라고 기도했다. 지은은 혜린의 눈을 보며 이 감정이 단순한 감사 이상임을 깨달았다. 겨울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서울에서
지은과 혜린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는 날들이 쌓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혜린은 어린 시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야 했다. 목사가 되기 위해 포기한 게 많아. 하지만 내가 오고 나서 나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어. 지은은 그런 혜린을 보며 감탄했다. 그녀는 학교에 복학하며 혜린의 도움으로 공부를 따라잡았다. 주말에는 함께 한강을 산책하며 한국의 사계절을 즐겼다. 봄의 벚꽃,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모든 게 혜린과 함께라 아름다웠다. 하지만 갈등이 고조되었다. 교회의 장로 한 명이 혜린의 행동을 의심했다. 목사님이 그 아이와 너무 가까워. 이상하지 않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이를 듣고 괴로워했다. 내가 목사님을 망치고 있어. 혜린은 지은을 안심시켰다. 소문은 바람처럼 지나갈 거야.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그러나 현실은 하어시했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태부였다. 기독교 커뮤니티 안에서는 더했다. 혜린은 밤마다 기도하며 고민했다.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할까? 지은에 대한 마음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교회 근처의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지은이 혜린의 손을 잡았다. 목사님, 나 목사님을 좋아해요. 그냥 스승으로서가 아니에요. 혜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지은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지은아, 나도.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지은은 혜린을 끌어안았다. 부드러운 포옹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이 하나가 되었다. 이 장면은 그들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이끌었다. 혜린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용서할까? 이 고백 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교회 밖에서 만남을 가졌다. 서울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지은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했다. 혜린은 그녀를 응원하며 너는 강해. 한국 사회가 변할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배신이 다가왔다. 지은의 할머니가 교회를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그 아이를 데려가. 목사가 유혹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의 말에 교회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혜린은 맞섰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장로들은 혜린을 해임하려 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어머니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파트너도 함께와 지은을 지지했다. 이 사건으로 지은은 가족과의 화해를 시도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완고했다. 레즈비언은 지옥 갈 거야.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혜린은 지은을 위로하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우리는 함께야. 여름이 되며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혜린이 말했다. 바다는 모든 걸 품어. 우리 사랑도 그래.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 여행에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혜린의 과거 교회에서 억압된 사랑, 지은의 버림받은 모든 게 공유되었다. 하지만 돌아오자 교회의 위기가 기다렸다. 장로들이 혜린의 사임을 요구했다. 교회를 더럽히지 마. 혜린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나는 떠날게. 하지만 지은은 지켜줘. 지은은 반대했다. 함께 갈게요. 두 사람의 눈물이 흘렀다. 이 순간 그들의 사랑이 시험받았다. 한국의 문화에서 가족과 사회의 압력이 컸다. 혜린은 지은에게 내 미래를 위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교회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사랑이 왜 죄예요? 목사님은 나를 구했어요. 교회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장로들의 회의에서 혜린의 해임이 논의되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말했다.
목사님은 잘못 없어요. 나를 버린 가족 대신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부 신도들은 동조했다. 목사님은 좋은 분이야. 하지만 보수파는 강경했다. 성경에 위배돼. 해리는 조용히 말했다. 성경은 사랑을 가르쳐.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요. 이 논쟁은 한국 기독교 사회의 축소판이었다. LGBT에 대한 편견이 깊었다. 해리는 결국 교회를 떠났다. 지은은 그녀를 따라 나섰다. 함께 살게요. 두 사람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해리는 목사직을 포기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지은은 대학 입시에 집중했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아침에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며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저 두 여자 이상의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해린의 손을 잡으며 이겨냈다. 가을에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할머니가 아프셔. 와봐. 지은은 고민했다. 해린이 말했다. 가봐. 화해할 기회야. 이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약해진 모습이었다. 할머니, 나 용서해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엄마 때문에. 미안해. 이 순간 가족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며 안겼다. 이 화해로 지은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해린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서울의 명동에서 불빛을 보며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맹세했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이 왔다. 해린의 옛 동료가 그녀를 배신했다. 해린이 레즈비언이야. 소문이 온라인으로 퍼졌다. 한국의 SNS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목사가 어떻게? 해린은 충격받았다. 지은은 그녀를 지키려 애썼다. 우리는 잘못 없어. 이 스캔들로 해린의 직장이 위태로워졌다. 그녀는 우울해졌다. 내가 너를 망치고 있어. 지은은 잔이에요. 함께 이겨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LGBT 커뮤니티를 찾았다. 서울의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하며 용기를 얻었다. 한국도 변하고 있어. 해린의 눈빛이 밝아졌다. 이 경험으로 그들의 사랑이 더 단단해졌다. 겨울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지은은 해린을 소개했다. 제 파트너예요. 가족들은 놀랐지만 어머니가 지지했다. 사랑은 자유야. 이 순간 가족의 수용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대학에 합격했다. 해린은 새로운 교회에서 강연을 시작했다. 사랑의 다양성을 받아들여요. 그녀의 메시지가 퍼졌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사회의 편견, 법적 장벽.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다. 지은은 언젠가 변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꿈꿨다. 해외로 가서 결혼하거나 한국의 변화를 이끌거나. 그들의 사랑은 인내와 희망으로 빛났다. 새로운 해가 밝으며 지은과 해린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은은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며 LGBT 권리에 관심을 가졌다. 해린은 NGO에서 일하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왔다. 그들의 집은 따뜻했다. 저녁에 함께 한식을 준비하며 일상을 공유했다. 오늘 어떤 일 있었어? 해린의 물음에 지은이 웃었다. 수업에서 한국의 젠더 문제를 토론했어. 목사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지은아, 돌아와. 내 엄마와 이혼했어. 그는 해린을 적대시했다. 저 여자가 너를 타락시켰어. 지은은 화가 났다. 아빠, 사랑을 왜 이해 못해? 이 대치로 지은의 마음이 아팠다. 해린은 내 가족이니 대화해봐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아버지와 만났다. 커피숍에서 아빠, 나 행복해. 그게 중요하지. 아버지는 침묵하다가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서서히 화해가 이뤄졌다.
봄에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했다. 바다와 화산을 보며 사랑을 재확인했다. 여기서 영원히 살까? 지은의 장난에 혜린이 웃었다. 이 여행은 그들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돌아와서 지은은 졸업 논문을 썼다. 주제는 한국 사회의 LGBT 가족. 혜린의 경험이 기반이 되었다. 내가 자랑스러워. 혜린의 말에 지은이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순간. 하지만 배신이 다시 왔다. 혜린의 옛 친구가 그녀의 과거를 폭로했다. 혜린이 교회에서 쫓겨난 이유는 레즈비언 때문. 기사가 나왔다. 혜린은 직장을 잃을 뻔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 두 사람은 함께 대응했다. 인터뷰를 통해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지지자들이 생겼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응원했다. 여름의 퀴어 축제에서 두 사람은 연단에 섰다.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해요. 혜린의 연설에 박수가 터졌다. 지은은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내 여정을 이야기했다. 이 경험으로 그들은 강해졌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혜린은 때론 포기하고 싶어 라고 털어놨다. 지은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라고 안아주었다. 가을에 어머니가 재혼 소식을 알렸다. 내가 행복하니 나도 그래. 지은은 축하했다. 가족 모임에서 혜린을 소개했다. 아버지도 받아들였다. 미안했어. 이 화합은 지은에게 기쁨이었다. 두 사람은 미래를 계획했다. 언젠가 결혼하자. 한국법이 변하지 않더라도. 겨울에 혜린이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해외 교회에서 목사직. 갈까? 지은은 함께라면 어디든. 하지만 한국을 떠나기 싫었다. 고민 끝에 거절했다. 여기서 변화를 만들자. 그들의 결의가 단단해졌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22, 혜린은 36이 되었다. 지은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혜린과 함께 일했다. 그들의 센터는 LGBT 청소년을 도왔다. 너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구하자. 혜린의 말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상은 바빴지만 행복했다. 주말에 한라산을 오르며 사랑을 나눴다. 하지만 고조되는 갈등이 왔다. 정부의 LGBT 정책 반대 시위에서 혜린이 연설했다. 평등을 요구해요. 반대자들이 공격했다. 더러운 년들. 지은은 혜린을 보호하며 싸웠다. 이 사건으로 혜린이 다쳤다. 병원에서 지은은 울었다. 목사님, 나 때문에? 혜린은 아니, 우리 때문에 라고 말했다. 이 고난이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회복 후 두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레즈비언 엄마의 딸 지은의 이야기. 방송 후 반응이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하지만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젊은이들이 모였다. 우리를 지지해줘서 고마워. 배신의 절정은 옛 장로의 고발이었다. 혜린이 아동 유혹, 거짓 소문.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우리 끝날까? 혜린은 아니, 진실이 이길 거야.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가 입증되었다. 이 시련으로 그들은 더 강해졌다. 가족의 지지가 컸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왔다. 내가 자랑스러워. 할머니의 유언이 떠올랐다. 행복하게 살아. 지은은 눈물 흘렸다. 혜린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다. 올해는 더 나아질 거야. 봄에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동성 파트너십 인정. 두 사람은 캠페인에 참여했다. 우리 사랑을 인정받자. 이 과정에서 로맨틱한 순간이 많았다. 공원에서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여름에 해외여행을 갔다. 일본에서 벚꽃을 보며 상징적 결혼식을 올렸다. 영원히 함께 돌아와서 한국의 변화를 느꼈다. 사회가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수년 후 지은과 혜린의 사랑은 결실을 맺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파트너십이 인정되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등록했다. 이게 우리의 승리야. 혜린의 말에 지은이 미소 지었다. 그들의 센터는 번창했다.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았다. 인생의 고비를 넘긴 두 사람은 평화로운 일상을 즐겼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함께 책을 읽고 산책했다. 내가 내 구원자야. 이지은의 말에 혜린이 너도 내게 그래라고 답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지은은 혜린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었어. 가족은 모두 모여 화합했다. 혜린은 새로운 세대를 가르쳤다. 사랑은 경계를 초월해.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한강에서 일몰을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상징했다. 사랑의 승리, 인내의 열매.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희망으로 끝났다.